어,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엔젝타 코리아 BS 그룹의 유한근 IBO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죠? 저도 주말에 이제 가족 행사가 있어서 지방을 다녀왔는데, 지방은 어, 서울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혹시 이제 고향이 시골이신 분들은 아마 느낄 건데 서울은 뭔가 정신없이 막 다니는 것 같은데 지방을 가면 굉장히 한가하고 한산하면서 조용한 이런 느낌, 고요한 이런 느낌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조용하다 그랬더니 또 지방에 계신 분들은 또 그런 건 아닌가 봐요. 자, 어찌되었건 날씨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4월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분의 2가 지나가려고 합니다. 어느 시인이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이렇게 시를 썼는데 약간 4월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바람도 많이 불고, 네. 어, 또 작물들을 이렇게 재배하는 기간들이잖아요. 모종 가꾸고 곧 있으면 이제 5월이 되면 또 모내기 하고 막 이럴 건데 저도 옥상에다가 화분 몇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어, 따먹을 생각하니까 따먹다 그러니까 좀 편히 그러는데 지금 상추도 굉장히 많이 좀 자랐고요. 고추가 잘 안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하면 참 어느새 봄이 또 훅 지나가지 않을까. 벌써 이제 초여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또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사 사용하시는 분들께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쓰레기를 버리실 때 종이컵들 있잖아요. 종이컵들을 일반 쓰레기에 버리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 정수기 옆에 보면 그 컵 분리수거함이 있거든요. 수거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활용 컵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쓰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통들이 있잖아요. 물론 사람도 고통이지만 그 쓰레기 때문에 토양도 마찬가지고 또 바다도 오염되어서 많은 생명들이 또 고통스러워하는데 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해 주는 것만으로도 또 많은 생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퇴근하실 때 테이블이나 의자나 이런 형태를 각자 막 사용하시잖아요. 또 편의적으로 좀 자리를 옮겨가지고 사용하시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다 사용하시면 원위치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 의자 정리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특히 테이블 위에 컵이나 아니면 그 뭐죠? 음료수 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놔두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런 것들 깔끔히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공지사항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무슨 날이 있죠? 무엇을 하는 날이죠? 네, 줌데이 세미나가 또 준비되고 있어요. 이번은 우리 도연아 사장님과 또 올리비아 사장님께서 멋진 강의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아마 여러분들 그분들 강의를 들으면 엔젝타 사업이라든지 또 엔젝타 비전들이 돈은 이렇게 버는 거구나 그런 생각들이 드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분들이 대구에서 하시기가 좀 강의하시기가 어려워서 직접 토요일에 올라와 가지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사 좀 20명이 넘어가면 안 되니까 예약을 받아서 참여하고 싶은 현장에서 듣고 싶은 사람들이 예약을 받아서 좀 하면 어쩌냐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물론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인 것도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룹장님과 또 상의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행사는 결국 좋은 분들이 만들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몇 분 정도 되시나요? 57명. 아직 많이 안 들어오셨네요. 그렇죠? 그리고 김성한 아이비오님 지금 줌에서 좀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아직 안 들어오셨나요? 김성한 아이비오님? 아직 안 들어오셨나 봅니다. 장주영 사장님은 어디 계시나요?
네. 그래서 이쁘게 하고 오셨군요. 네. 원래 이쁘신 거죠? 네. 여성분들은 참 말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어? 기분 좋을 때는 모든 것들이 패스인데 기분이 안 좋으면 모든 것들이 태클 되더라고. 네. 아까 그 명수사님 그 전체로 좀 이렇게 보여주시겠어요? 갤러리.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미인분들이 좀 많아요. 그렇죠? 그 저번에도 말했지만 사실은 저희 BS 그룹이 좀 남성들의 그 사업 활동이 좀 왕성한 그룹이어서 분위기가 좀 그랬어요. 물론 이제 젊은 친구들은 원래 좀 젊더라. 유쾌하고 밝고 또 재능도 많고 뭐 이러는데 어 우리 40대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되는 성향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지금 신규분들이 저희 지사에 와가지고 사업 활동하면서 가장 좋은 게 단 하루도 웃음소리가 끊이지가 않더라.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아직 젊구나.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나이가 조금만 먹어도 흥이 없어져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래서 흥이 없어지는데요. 이분들은 봐요. 대부분 제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어떤 분위기에서는 뭔 말이요 이렇게 째려봅니다. 근데 지금 웃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적응이 안 되는데, 네. 진짜 말 한마디에 까르르 웃을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좋고 매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와이프가 가끔씩 애들하고 같이 TV를 보면서 막 웃어요. 그러면 어느 한편으로는 참 해맑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느 한편으로는 참 나이를 어디로 먹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찌되었고 웃는 모습들이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줌 미팅 또 이래 모닝 스쿨 하실 때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는데 하는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그 영상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그 화면을 켜놓고 목소리만 듣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요. 되도록이면 비디오 모드로 해가지고 같이 들어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의하실 때 여러분들의 얼굴이나 반응들이 바로바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강의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줌 미팅의 가장 큰 효과는 이런 대면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효과잖아요. 근데 얼굴이 아니라 이름으로만 지금도 이름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름으로만 들어와 계시면 저분이 어떤 표정으로 듣고 계시고 또 어떻게 호응하는지 그런 것들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강의를 하면서도 이런 진행을 하면서도 내가 잘하고 있나?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또 호응이 즉각적으로 보이니까 강의하는 사람도 되게 신나거든요. 유튜브하고 줌하고 사실은 별 차이 없지만 우리가 줌으로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즉각적인 호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아침 모닝스쿨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 설현두 그룹장님께서 또 진행하십니다. 제가 어제 꿈을 꾸는데 잠을 자는데 꿈속에 그룹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내 돈 500원 왜 가지고 왔냐고 500원 놔뒀는데 사라졌다고 막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가져갔다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또 가져갔어요. 그 돈. 그래서 내가 왜 이런 꿈을 꾸었지? 잠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되었건 저희 그룹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저희 그룹장님의 해안 그러니까 넓은 시야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누구보다도 먼저 앞서 우리 그룹에 나아갈 부분을 생각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그룹장님 오시면 자 크게 액션으로 손을 흔들면서 환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른도 그룹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또 이렇게 나오니까 좋네요. 사실 저는 이게 좋아요. 이게 강의를 할 때 참 이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강의를 하는 게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으면 많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강의하기가 힘든데 요거를 이렇게 딱 해 놓으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자, 즐거우세요? 즐거우십니까? 예. 아무 하는 말도 없이 즐겁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도 좀 웃기죠. 아, 근데 제가 오늘 딱 와 보니까 변화가 몇 가지가 있네요. 우리 화면도 많이 변했지만은 또 우리 그 칠판 저거 이렇게 저걸 뭐라고 해야 돼요? 커튼을 갖다가 치는 것도 이렇게 새로 이렇게 준비를 해 놨는데 우리 유한근 사장님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즐거우시죠? 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설현도 아이비오입니다. 네. 예, 제가 지금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정확하게 이름 이제 박경옥 사장님이라고 이렇게 하고 들어오셨네요. 박경옥 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언제나 봐도 이쁘십니다. 아, 예, 감사하다는 얘기 저 목소리 안 듣고도 저 봤어요. 예. 자, 봄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요즘 환절기인데 건강들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요즘에 좀 목 감기 걸리신 분 좀 있습니까? 없으세요? 예, 우리 화면에 계시는 분들 없으세요? 예, 우리 멋지세요. 이렇게 안은미 사장님이 해 놨는데 예, 제가 좀 멋집니다. 예.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한 세 가지 정도의 어떤 그런 그 자세가 필요한데 첫째는요, 웃는 거래요. 웃어야지 그 마음이 열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사장님들 많이 웃으세요? 그 옛날 중국 그 속담인가요? 그 얘기에도 웃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장사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사람이 웃는 사람을 대하는 거하고 인상 쓰는 사람을 대하는 거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우리 막상 우리 사장님들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생각을 갖게 돼요?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되잖아요. 그쵸? '아, 저 사람이 나한테 뭔 얘기를 하려고 하지?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이렇게 긴장이 되잖아요. 그럼 마음의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마음의 문이 안 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갖춰야 될 자세 중에 하나, 마음에 아니 웃음을 보여야 한다. 웃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미소를 항상 지어 줘야 된다. 우리 사장님들 항상 시작할 때 웃는 모습으로 사람을 상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웃는 모습으로 다가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우리 미팅들 많이 하시죠? 미팅 많이 할 때 항상 웃는 모습 갖추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가 뭘까? 유연성이랍니다. 유연성. 어, 어떤 우리가 이렇게 그 사업을 하다 보면 남들이 하는 얘기에 굉장히 이렇게 더디게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가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 남의 어떤 그런 조언이나 이런 얘기에 이렇게 반응을 늦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 굉장히 그 남의 하는 얘기에 유연성을 갖고 대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유연성 많이 가지고 계시죠? 예, 우리 장홍 사장님 머리 깎으니까 야, 예, 10년은 젊어 보이네요. 그래서 유연성을 가지고 사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가 참 저도 이게 항상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인데 어 풀리지 않는 문제. 풀리지 않는 문제의 답은 뭐다? 풀리지 않는 거에 대한 답은 뭐다? 혹시 한번 맞춰 보세요. 풀리지 않는 문제의 답. 풀리지 않는 문제의 답은 뭐다? 네? 네? 미제? 미제가 뭡니까? 미제 사건. 풀리지 않는 답의 어 풀리지 않는 문제의 답은 변화랍니다. 변화. 변화랍니다. 우리 사장님들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힘들어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 풀리지 않는 문제의 답은 변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그 얘기가 뭐예요? 변화.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학습된 고정관념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맞죠? 우리 학습된 고정관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가장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아, 까먹었어. 그쵸? 뭐 잃어버려도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코끼리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죠? 코끼리 어떤 얘기를 많이 했을까요? 그렇죠. 그쵸. 코끼리가 어렸을 때 밀림에서 코끼리 새끼를 잡아다가 발에다가 족쇄를 채워서 말뚝을 받고 묶어 놓으면 그 코끼리가 항상 그 밀림 속으로 가서 자기 부모를 찾고 싶어 하지만 족쇄가 채워져 있으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끼리는 어때요? 시간 속에서 학습이 되는 거예요. 뭐가? 이 족쇄는 절대 풀릴 수 없다. 가려고 하면 어때요? 밀림 속으로 가려고 하는데 항상 뭐가 묶여 있어요? 다리에 족쇄가 묶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족쇄를 뽑고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한 거죠. 학습이 된 거죠. 그래서 코끼리가 크면은 웬만한 큰 나무도 코끼리가 뽑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내 지금 그 큰 코끼리의 발에 채워져 있는 족쇄는 얼마든지 어때? 뽑고 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려다가 발에 족쇄가 딱 걸려 있으면 어때요? 다시 뒤로 갑니다. 그게 어렸을 때부터 학습된 뭐예요?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자,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항상 신경 써야 될 이 세 가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신경 써야 될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 우리 사장님들도 주말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뭐 하고 보내셨어요? 사업했습니까? 이거는 요한 사장님 목소리인 것 같은데. 맞죠? 우리 요한 사장님은 보지 않으면서도,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사업을 하는데요. 네, 참 시간이 빠릅니다. 저도 사실은 주말에 저도 집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저도 미팅을 했어요. 사실 저도 제가 사업에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다닙니다. 사실 저는 우리 사장님들을 보면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연성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변화라는 부분, 그다음에 웃음에 대한 부분 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항상 저의 부족함을 느껴요. 저라고 해서 항상 제가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 주위에는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훌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조직도 더 크게 성장시킨 분들이 많고 또 진짜 또 조직만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결과까지도 같이 크게 만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가 있겠어요? 능력이라는 게 있겠죠. 맞죠? 예. 그럼 그걸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근데 대다수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그게 제가 제일 답답한 부분이에요. 가끔씩 제가 우리 사업가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업가들의 어떤 그런 부족한 부분을 봤을 때 항상 멘트를 좀 많이 좀 할 수 있게 좀 하든가 아니면 자기보다 나은 사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사업을 열심히 하는 사람, 결과를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멘트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마련을 해 주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왜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조금만 지나다 보면 그리고 내가 뭔가 성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적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 사람을 찾아서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사업가님들도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그냥 막연하게 사업을 진행하지 마시고요. 정말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항상 찾아다녀야 돼요? 안 찾아다녀야 돼요? 네,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벌써 4월 달 시작하는가 싶더니 벌써 어떻게 됐습니까? 3주가 지나고 이제 4주째로 접어들고 있죠? 그러면 또 어때요? 4월 달은
가요, 안 가요? 4월 달도 금방 갑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한테 항상 목표 계획, 목표 계획을 꼭 짜시라고 하는 거, 목표와 계획을 꼭 짜셔서 사업을 진행하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장님들이 좋은 결과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제가 빼놓지 않고 얘기하지만 목표와 계획을 정확하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지금요, 사업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사실 열심히만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사장님의 목표가 뭡니까? 그럼 사장님의 계획이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저분이 진심인지 아닌지 정말 그 계획과 목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딱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 아느냐? 그 사람이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럼 당신이 지금 그 목표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분이 얘기하는 얘기를 딱 들어보면 딱 나와요. 아, 이분은 말로 하는 거구나. 아, 이분은 이제 오랜 경험 속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얘기하는 얘기구나.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이 목표와 계획을 정확하게 짜놓고 사업을 진행하는구나. 이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있잖아요.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사업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목표와 계획을 짜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이번 달 4월 달에 나는 진급을 한번 해보겠다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하신 분이 있으면 우리 손 한번 들어보세요. 크게 시작. 네. 좀 들고 제가 내리라고 할 때까지 좀 들어주시면 안 돼요? 아니 확실하게 올리세요. 확실하게. 네? 확실하게. 표현 아닙니까? 어, 그러면 우리 지금 손 들고 계신 분들은 목표와 계획 내리십시오. 예. 이미 내리기라고 하기 전에 다 내렸어. 목표와 계획 정확하게 짜갖고 지금 사업 진행하고 계시죠? 예, 정확하게 짜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야, 오늘은 두 분밖에 안 계시네요. 각오와 다짐을 얘기해 주실 분이. 자, 오늘도 각오와 다짐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각오와 다짐 하시는 분들이 각오와 다짐을 할 때 항상 나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비추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정말로 그 앞에 나오신 분보다 사업적인 부분에서 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한다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분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오늘도 각오와 다짐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해주실 분은 우리 김성환 아이비오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엔직타 BS그룹에 사업하고 있는 김성환 아이비오입니다. 요즘에 이제 많이 느끼고 있는 거는 단톡방에 보면서 이제 사업가들이 뭔가 계속 활동을 하고 결과를 올리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사업을 해 나가는 게 자기가 이제 해 나가는 만큼 결과가 나오고 하던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다 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이제 내가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해 나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해 나간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참고해 나가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제 진급에 대한 목표, 파트너들의 진급에 대한 목표까지 이뤄 나갈 수 있는 이제 상반기 안으로 좀 결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사장님? 네, 안 보인다. 성 사장님. 네, 네, 앞으로는 좀 길게 해주세요. 아셨죠? 네. 네, 목표, 그죠? 목표.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계획.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각오와 다짐. 아셨죠? 네. 네, 좀 책임감 있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사무실이에요? 네, 네, 네. 마스크 벗고 하셔도 됩니다. 네, 아셨죠? 네. 네, 잘생긴 얼굴을 가리고 하시면 안 되죠. 아셨죠? 네, 요즘에 우리 사업가님들 중에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 사업이 뒤처지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사업을 하다 보면요. 사업장에는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울리는 팀이 있고 또 사업이 생각만큼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사업장에서만 뿐만이 아니고 라인 간에도 그래요. 라인 간에도.
근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얘기 아세요? 물건은 같은 물건끼리, 사람은 같은 부류의 사람끼리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보통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업을 잘하고 못하고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가 그럼 중요하냐?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사실 저도 가끔씩 제가 저보다 나은 사람들, 저보다 사업을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찾아다닐 때 사실은 자존심 상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얘기할 때 좋게만 얘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좋게 좋게 잘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핵심을 딱 포인트를 찔러갖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듣다 보면 기분이 좋을 때가 있습니까? 안 좋을 때가 있습니까? 네,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듣고 기분이 좋다고 해서 안 듣고 아니 뭐 잘 듣고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그분이 좋은 얘기를 하든 나쁜 얘기를 하든 항상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안 되어 있어야 돼요?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가님들이요. 사업을 진행하실 때 나는 못하니까 나는 안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꼭 그 자기와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려서 같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정말로 성장하고 싶다고 한다면 내가 부족하지만 나보다 어떤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나은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내가 조금 자존심이 상할 수 있지만 자존심이 상할 수 있더라도 짜증이 조금 날 수 있더라 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나는 내가 뭔가 배울 수 있는 사람하고 어울리는 그런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분명하게 나도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이런 얘기 있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누구하고 어울리라고 그래요? 부자하고 어울리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기 오시기 전에 친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친구 있었죠? 자, 이 사업하는 친구하고 밖에 계시는 우리 직장을 다니는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모임을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얘네들은 뭐가 없다? 얘네들은 뭐가 없다? 꿈이 없다. 꿈은 있어요. 꿈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다? 목표가 없다? 목표가 약하죠. 예, 변화가 없어요. 항상 잘 되고 싶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얘기, 뭐 성공해야 된다는 얘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과적으로 딱 보면 걔네들은 어때요?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행동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럼 우리 사장님들이 사업을 하다가 그분들하고 딱 어울리다 보면, 얘네들은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뭔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행동하고 있어요? 행동하지 않아요?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유유상종을 벗어나서 나보다 더 뭔가를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과 어울리셔야 돼요? 안 어울리셔야 돼요? 어울려야 되겠죠? 그래서 뭔가 하나라도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우리 성원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사업장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밖에 나가서 좋은 결과들을 지금 만들고 계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나는 아니면 내 파트너는 좋은 결과를 못 만들어.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예, 막 좀 막 자존심 상해하고 그다음에 내 파트너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그러면서 막 괴로워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나부터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어떤 식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었는지 그죠? 그리고 내 파트너들이 그분들에게 가서 좋은 어떤 방법적인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고 또 그리고 어때요? 사업가님들도 스스로 그분들을 찾아가서 정말로 나와 이 사람의 차이가 무언지를 깨우쳐서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나가는
저는 그런 사람이 돼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서관 사장님 반드시 좋은 결과 만드시고요. 우리 또 서관 사장님 밑에 우리 병찬 사장님 계시는데 안 보이시네요. 병찬 사장님도 좋은 결과 만드시라고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야, 좀 이상하네요. 이게 마이크를 잡고 하다가 마이크를 안 잡고 하니까 느낌이 굉장히 이상해요. 굉장히 이상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좀 이상하네. 이 손을 어디다 둬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 장주영 사장님 모시고 각오와 다짐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엔젝타 코리아에서 장주영 IBO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사실 여기 이 자리에 서가지고 얘기하러 오려고 했을 때 약간 느낌이 뭔가 TV 출연하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처음에 여기서 막 강의하시는 분들 이제 뭐지 강의 듣고 나서 이 지사에서 막 고순명 사장님, 유한근 사장님 보고 나서 저희 파트너들이랑 왠지 막 유튜브 스타 만난 것 같아가지고 저희끼리 막 사인 받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이랬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서니까 왠지 막 엄마한테 막 자랑해야 될 것 같고 TV 출연했다고 그런 기분인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3Y를 얘기하려고 오늘 이제 왔는데요. 저는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이 네트 사업을 결정하게 된 계기는 사실 저는 지금도 젊지만 조금 더 젊을 때 네트 사업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네트 사업을 처음에 이제 마케팅도 들어보고 이제 내용을 들어봤었을 때 사실 저는 되게 엄청 신기하고 사실 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사실 뭐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돈을 많이 버는 일이라서 사실 처음에 너무 좋았어요. 사실. 근데 돈을 많이 버는 일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어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트 사업이 무슨 일인가 하고 들어보니까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전달하면 된대요. 그래서 너무 쉽잖아요. 밖에서도 내가 했던 일이고 이 네트 사업도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뭐 제품, 회사에 대해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전달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성공할 수 있는 일이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좋아서 내가 이 사업을 결정을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 네트 사업을 해보다 보니까 저는 내 돈 벌려고 이 사업을 결정을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뭐 회사, 제품, 그리고 많은 사람들 이렇게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많았었는데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 엔젝타 사업을 이제 만나서 이 엔젝타 사업을 결정하게 된 계기는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저도 내 돈을 벌려고 결정을 했는데 이 엔젝타 사업은 내 돈만 벌 수 있는 그것만 신경 써도 되는 그런 일이어서 이 사업을 들어보고 나니까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이 회사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봤었거든요. 근데 뭐 그 기간에 그 많은 기간 동안에 그 안정적인 그런 회사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해서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냥 그렇구나 처음에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제품을 내가 먹어보고 내가 이제 같이 이제 체험해본 사람들까지 이제 보고 나니까 진짜 여기서 이 제품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것도 느껴지게 되고 이 사람에 대해서도 그냥 여기 같이 함께하는 스폰서님들 저 너무나도 좋고 그리고 함께하는 파트너도 그렇고 여기서 이제 내용을 들어보다 보니까 그러한 이제 확신이 들게 되니까 내가 이 엔젝타 사업으로 꼭 성공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왜 이 지금 이제 이걸 하느냐 이거에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원래 그런 말 이렇게 뭐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이제 그런 말이 많잖아요. 뭐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 제일 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가장 젊은 이 날에 제가 제일 처음에 이 네트 사업으로 내가 특별한 능력이 없는데 그냥 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성공할 수 있는 이 일을 가장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내가 지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나를 이제 믿어주고 있는 사실 저는 되게 특별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뭐 밖에서도 뭐 절 특별하다고 해주는 사람이 저희 엄마도 절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저희 이제 스폰서님들도 그렇고 이제 그룹장님도 그러시고 항상 이제 볼 때마다 제가 이제 목표한 내용 그리고 저희 엔젝타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진짜 된다고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그런 이제 나를 믿어주고 있는 스폰서님들 때문에 저는 꼭 이 사업을 이제 지금 꼭 성공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특별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와 함께 하고 있는 파트너들하고도 내가 함께 성공하고 싶다, 같이 성공하자라고 하는 그 말을 믿고 함께 해주고 있는 그런 파트너들과도 지금 꼭 빨리 성공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렇게 뭐지 지금에 항상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뭐 시간이 그냥 흐르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뭐 멈추라 해서 멈추고 뭐 가라 해서 가고 이런 게 아닌데 이제 쭉 지내다 보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도 뭐 후회하는 순간들이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은 내가 뭐 결과에 상관없이 뭐 무언가를 얻게 되기도 하고 내가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순간이 있다 보니까 지금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싶고 이 엔직타 사업을 꼭 성공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서가지고 또 이런 얘기를 또 했기 때문에 더 성공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더 하고요.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꼭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주영 사장님 이쁘시죠? 예, 저렇게 화면으로 보고 있는데 화면 말이 되게 잘 받는 것 같아요. 예. 역시 연예인 해도 되겠어요. 그렇죠? 예. 어, 사실 그 네트워크 결정하는 이유는 뭘까요? 뭐 때문에 예. 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놈이 누굴까? 예, 요한 사장님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을 결정하는 대부분의 아마 이유는 금전적인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저도 이 사업을 결정했을 때 돈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많이 차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정 동기는 사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거를 쭉 생각해 보면 내가 돈이 있어야지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죠? 이 사업을 결정한 거예요. 제가 이 사업을 결정했을 때 우리 부모님에 대한 부분, 그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 때문에 결정 동기 안에 부모님 없으신 분 계세요? 있을 수도 있죠. 꼭 부모님이 있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가족이라는 어떤 그 부분이 분명히 부모님은 아니어도 또 가족이라는 부분은 아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결정했던 동기가 부모님. 부모님이 있었고 그다음에 내 미래 그리고 내가 결혼하게 될 내 아내 그리고 내가 결혼해서 낳게 되는 아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점점 사업을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처음에는 4-5가지 정도밖에 4개 내지 5개 정도의 그 결정 동기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떤 그 결정 동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우리 옛날에 우리 유한근 그 사장님이 100가지의 그 결정 동기를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때 상품을 좀 받았던 그런 그 기억이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솔직히 쓰라 그러면 그렇게까지는 못 썼을 것 같은데 유한근 사장님은 그걸 다 쓰더라고요.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근데 그거를 제가 앉아서 듣고 있을 때 정말 가슴이 찡한 무언가를 그때 느꼈었거든요. 근데 우리 사장님은 우리 여기 지금 우리 이제 줌을 시청하시는 우리 사장님들이 아마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안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정말 결정 동기가 몇 가지밖에 없다고 한다면 저는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더 많은 이유가 있거든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어떤 분하고 이제 미팅을 했는데 그 미팅을 하면서 그분이 이제 말씀하신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결정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과거에 자기가 이제 그 어려웠던 그런 얘기를 이렇게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 사장님 저도 그 부분에 부합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 때문에 사업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은 저보다 이제 나이가 한 9살 정도 더 많으신 분이었고, 예, 저는 9살 어린 분, 9살 어린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가끔씩 그 어른들하고 얘기를 하는 그 과정 중에 정말로 그 느끼는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 시골이잖아요. 저희가 사는 데가.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농사일을 하면서 이렇게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내가 이제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 저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해놓고 항상 아침 되면 뭐 하러 가야 돼요? 일하러 가야 돼요. 일하러 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녁에 자야 돼요? 안 자야 돼요? 자야 돼요.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이제 숙제를 왜 안 해왔냐 그러면은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일하다가 못했다고 그러면 선생님이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야, 너 혼자 일 다 하냐? 이 얘기예요. 너 혼자 일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 어렸을 때에는 진짜 이 어린 나이에도 해야 될 몫이 있었어요. 학교 갔다 오면 그냥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학교 갔다 오면 부모님이 계시는 논으로 가든 밭으로 가든 가야 됐고, 그리고 집에는 항상 돌봐야 될 뭐가 있어? 동물이 있어. 그러면 집에 오면 하는 일이 뭐예요? 깔배로 가서, 그죠? 칼을 배워와서 소죽을 써서 또 누구를 줘요? 소에게 또 먹여야 돼. 그러니까 집에 오면 지금 놀 틈이 없는 거예요. 집에 오면 항상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것저것 하고 나면, 그리고 밥 먹고 나면 또 금방 또 뭐 9시, 10시 되고, 그럼 또 자야 돼, 안 자야 돼? 자야 돼. 공부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학교 가서 열심히 놀다 오니까 또 피곤하잖아. 또 집에 와서 열심히 또 일해야 되니까 피곤하잖아. 그러니까 자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항상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대체 공부를 언제 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맨날 우리 그 학교에서 시험 보고 나면 뭘 줘요? 성적표를 주잖아요. 그거 엄마 아빠 도장 받아오라 그래요? 안 받아오라 그래요? 받아오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거 내밀면 혼나요, 안 혼나요? 혼나. 그래서 저는 그거 내밀면서 혼날 때마다 항상 그랬어. 도대체 공부할 시간은 주지도 않으면서 맨날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어렸을 때를 좀 이렇게 좀 얘기하지만, 그래서 저는 진짜 어렸을 때 그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정말 나는 나이 먹으면 돈 많이 벌겠다. 어렸을 때부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정말 저 일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나중에 커서 진짜 자식을 낳으면 내 자식한테는 나 같은 이런 고생 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진짜 나중에 결혼을 해서 정말 내가 그 아내를 얻는다 그러면 우리 엄마처럼 고생하는 진짜 그렇게 만들지 않겠다. 저는 그런 다짐을 했었거든요. 어쩌면 제가 이 네트워크를 한 이유도 아마 그 부분이 분명히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 젊으신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 얘기가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시죠? 근데 이것도요, 저보다 9살, 아까 나이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거잖아요. 9살 많거나 10살 많은 사람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세대는 저희 집 그 살 때는요, 그 촛불 켜고 살았다고 하면 이해하세요? 이해 못 하시죠? 근데 제가 저희 집에 우리 시골에 살 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까지도 전기불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호롱불 아십니까? 전소리 고양이를 보면 그 사기 그릇 있죠. 거기에다가 그 기름 넣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거 불 켜고 살았어요. 그 제가 이제 한 4학년쯤 돼가지고 전기가 들어왔는데 밥 먹을 때만 전기불을 켜요. 밥 먹을 때만. 그리고 밥 먹을 때만 전기불 켜고 밥 다 먹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전기불 끄라고 그래요. 그럼 전기불 끄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응? 아니 전기세를 얘기한 게 아니라 기름 달아진다고. 전기불 켜면은 또 기름 들어가는 줄 알고 기름 달아진다. 전기불 꺼라. 그리고 다시 뭘 켜요? 호롱불을 켜는 그 시대에 살았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어떻게 우연치 않게 하다 보면 저보다 나이가 10살 그 이상 먹으신 분들도 이 경기도 쪽에서 태어났거나 내지는 서울 쪽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그만큼 저희가 굉장히 시골에 살았다는 얘기죠. 시골에 살았으니까 그만큼 어렵게 살았겠어요? 아니면 편하게 살았겠어요? 어렵게 살았겠어요?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도 진짜 한번 돈 벌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되게 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옛날에 우리 사업할 때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사업을 했거든요. 우리 사장님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사람이 많으면 에어컨을 켜도 사실 에어컨의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켜면 에어컨에서 막 뭐라고 해야 돼요? 막 그 수증기라고 해야 되나요? 김이 남아.
너무 안에는 뜨거운데 에어컨 가까이에는 차고. 근데 사실 막 그 강의 들을 때 땀 흘리면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네. 등에 진짜 땀 흘리면서 강의를 듣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막 강의하는 사람도 진짜 막 땀을 흘리면서 그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이 있으나 마나인 거예요. 그러면서 사업을 했어요. 근데 저는 막 덥다고 막 사람들이 하고 막 힘들어 했잖아요. 그때 저는 사실 그게 별로 그렇게 덥다, 힘들다 그걸 못 느껴봤어.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막 느끼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응. 시골에서 한여름에 일해봤어요? 시골에서 일해봤어요? 시골에 여름에 고추 따봤어요? 고추 따보시고 일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시골에서 일하는 거에 비하면 사업장에서 일하는 건 뭐예요? 정말 편한 거예요. 이 정도 갖고 힘들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물론 더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더운 자리가, 그 더운 곳이 별로 덥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더웠을 때도 저는요, 진짜 저 밖에서 농사 짓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막 힘이 나서 사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힘들 때 여러 가지 돈을 많이 벌어서 즐거운 어떤 생활을 하는 모습도 상상을 했었지만, 내가 진짜 나중에 그 시골에서 일했던,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나는 진짜 못 살 것 같다, 이 생각하면 있잖아요. 정말 일을 열심히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진짜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열심히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의 우리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라든가 이 줌 강의를 들으면서 뭐 그런 것들을 느껴보지 못하신 분들은 분명히 조금 더 내가 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거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는 이유, 결정 동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써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는 마음이라든가 자꾸 이렇게 그 고민들 많잖아요. 이 사업 될까? 아니면 뭐 이게 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 텐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정말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좀 그런 사업가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돈 벌어야 됩니까? 안 벌어야 됩니까? 돈 벌어야 되죠. 돈 벌면 해결되는 게 많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아직 뭐 젊으니까 돈 뭐가 필요 있어? 사랑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랑 있잖아. 3개월이면 끝난다? 제가 여러분들의 환상을 깨서 미안한데 정말이에요.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지나가는 그 사람한테, 결혼하신 나이 지긋하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아니면 우리 언니들 계시죠? 예, 형님들 계시죠? 결혼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랑만으로 언제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야, 다 얘기해 주실 거니까, 다 얘기해 주실 거니까 그분들한테 물어봐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돈이라는 거는 정말 꼭 필요한 겁니다. 제가 돈 거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현실은 반드시 돈이 필요해요. 자, 죽어도 요즘에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죽어서도 돈이 없으면 죽음이 비참해져요. 나이 먹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대우를 못 받아요. 우리 가끔씩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떤 뭔가 하는 그런 모습 보이죠? 뭐 이렇게 폐지를 줍는다든가 이런 모습 보이죠? 그런 모습 보면 가슴 아파요, 안 아파요? 미래의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런 인생 살기 싫죠? 자, 그러면 지금 열심히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자, 우리 주위에 보면요, 쓸 데가 너무 많습니다. 할 것도 많고 할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돈이 없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 돈 많이 버셔야 돼요, 안 버셔야 돼요? 돈 많이 버셔야 돼요. 언제? 언제? 네, 지금 많이 버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지금 돈을 많이 벌려면 나를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자, 우리 사장님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코끼리예요, 사람이에요? 코끼리예요, 사람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코끼리 많습니다. 코가 안 보일 뿐이지 코 많아요, 코끼리. 네, 절대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꿈을 위해서는 변화해야 됩니다. 학습된 고정관념을 갖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변화하는 사람. 내가 지금 사업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아마 변화하지 않아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자, 우리 장주영 사장님 돈 많이 버시고 싶으시죠? 그러면 지금 변화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변화하고 계시죠? 예, 정말 변화 많이 하셔가지고 정말 크게 돈 버시라고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 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시골을 갔다 왔어요. 시골을 갔다 왔는데 시골은 지금 굉장히 농번기철이에요. 그래서 막 지금 막 고추씨 뿌리고 뭐 그래서 막 밭에 나가서 밭일하고 막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저희 엄마도 이제 농사를 지으시니까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해도 지세요. 시골 분들은 농사 안 지면요 돈이 더 나요. 아 우리 저기 뭐야 아는병 사장님이 흥명 사장님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 제가 우리 안정 사장님이 우리 고수명 사장님에 대해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고 싶은데 농사를 짓는데요. 지금 굉장히 바빠요. 굉장히 바쁜데 제가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딱 진행하면서 이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봄이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이 사업하는 거를 농사 짓는 거하고 똑같이 하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또 그런 얘기가 있고 봄에는 뭘 해요? 봄에는 씨앗을 뿌리죠. 예,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또 여름에는 뭐 합니까? 열심히 가꾸죠. 그리고 가을에는 수확을 해와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봄에 그리고 여름에 수확을 하나요? 추수를 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대부분 정말 봄에는 투자를 해요. 씨앗을 사다가 씨앗을 뿌리고 또 그 뿌린 그 씨앗에서 난 모종을 가지고 어때요? 밭에다가 옮겨 심고 맞죠?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또 많은 돈을 투자를 합니다. 그렇다고 심는다고 해서 곧바로 어떤 열매를 맺냐? 그게 아니에요. 더운 여름에도 어때요? 풀을 뽑아줘야 되고 또 약을 쳐줘야 되고 이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풍년이냐는 누구한테 맡겨요? 누구한테 맡겨요? 네, 하늘에 맡겨요. 하늘에. 그러나 어쨌든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은 그 다가올 가을에 많은 추수를 할 수 있다는 그죠?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죠? 물론 하늘이 도와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늘이 돕는 거는 그거는 운인 거고 어쨌든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하면 어쨌든 큰 일이 없는 한은 가을에 어때요? 풍요로운 추수를 할 수 있죠? 그겁니다. 우리 사업가님들이 지금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실 때요. 솔직하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결과가 안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답답하고 그리고 짜증나고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때가 돼야지만이 거두어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 지금은 내가 씨앗을 뿌릴 때인지 내가 지금 그 씨앗을 가꿔야 될 때인지 키울 때인지 가꾸어야 될 때인지 추수를 해야 될 때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내가 지금 씨앗을 뿌리는 시기인데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내가 지금은 뭔가를 잘 가꾸어야 되는 시기인데 무언가 결과를 얻으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잘 가꾸어야 될 시기인데 무언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불만이 많아지겠죠? 응. 나는 분명히 내가 거두어 드릴 때가 아닌데, 그죠? 거두어 드리려고 하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만족이 안 된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진다는 얘기고, 생각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힘들어진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자기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일 수 있어요. 사업을 재밌게 하려면, 사업을 정말 신나고 신바람 나고 재밌게 하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로 봄에 있는 봄철인지, 내가 정말 여름에 있는지, 내가 정말로 거두어들이는 가을에 있는지, 그리고 진짜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되는
조금 여유를 가져도 되는 겨울철에 있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찾으셔야 돼. 근데 내가 아직 거두어 드릴 때가 아닌데 추수를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불만이 많아지겠죠. 만족하는 어떤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웃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씨앗을 뿌려야 되는 그런 시기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이 즐겁겠어요, 안 즐겁겠어요? 즐겁죠. 신바람나게 하죠. 왜? 내가 지금 이 씨앗을 잘 갖고서 내가 이제 이 모종을 다시 심어야 나중에 내가 가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자꾸 찝찝거리네요.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역할을 열심히 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여름이 됐어. 그럼 내가 지금 추수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심어놓은 이 모종들이 잘 자라고 병충해를 입지 않고 정말로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벌레가 먹지 않게 농약도 뿌려주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풀도 뽑아줘야 돼요? 안 뽑아줘야 돼요? 네, 뽑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서 정말 실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맞죠? 그런데 수확만을 얻으려고 그래요. 뭔가 결과만을 낳기를 원해. 만족스러워요? 안 만족스러워요? 안 만족스러워요.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모든 것들이 다 불만족스러우니까 모든 것들이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잘 가꿔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 가꿔요? 안 가꿔요? 안 가꿔요. 에이씨! 내팽개치죠. 에이 귀찮아. 내팽개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열매를 맺는 그 나무가 잘 자라겠습니까? 안 자라겠습니까? 잘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거두어들이는 것도 다 뭐가 있다? 때가 있다. 그 때를 모르면서 자꾸 뭔가를 얻으려고만 하니까 자꾸 불만족스럽고 그리고 내가 지금 내 밑에 있는 파트너가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칭찬보다는 뭘 많이 해요? 지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럼 그 파트너는 지적을 많이 받다 보니까 자존감이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겠어요? 떨어지죠? 자존감이 떨어진 사업가가 사업 잘하는 거 봤습니까? 못 봤거든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키울 때요. 기회 안 죽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는 말 안 들으면 이놈의 자식이 그러면서 막 회초리 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귀 죽을까 봐 지금 그렇게 때려요? 안 때려요? 안 때려요. 요즘에 뭐 인터넷에 보면 아이를 잘 키우는 방법 해가지고 자존감 있게 키우는 방법 해가지고 별의별 방법이 다 있어요. 그죠? 대화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 줘야 된다. 그 아이가 그 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수없이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폰서로서 파트너를 이끌어 갈 때 지금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자꾸 지적하고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자꾸 구박하면 그 파트너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대로 성장할 수 없겠죠? 그럼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좋은 결과를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현실이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게 되면 자꾸 모든 것들이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자꾸 좋은 소리보다는 안 좋은 소리가 나가게 되고 안 좋은 소리가 나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높이를 맞춰주라고 하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췄을 때 서로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맞죠? 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있잖아요. 지금 진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정말 내가 지금 씨앗을 뿌리는 단계에 있다고 한다면 정말 씨앗을 열심히 뿌리시고요. 정말 내가 갖고 와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한다면 정말 지금 나한테 들어오는 어떤 수익적인 부분 뭔가가 진짜 결과적으로 뭔가가 나와야 된다는 그 부분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파트너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말 아낌없는 보살핌을 주셔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수확은 얻으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즐거운 사업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즐거운 사업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목소리 봐봐. 즐거운 사업이 될 수가 없어. 지금 즐거운 사업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목소리가 이 정도로 나오겠습니까? 훨씬 더 크게 나오겠죠? 사업을 즐겁게 하는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도달하지 않는
내가 뭔가 가질 수 없는 그 단계에서 뭔가를 가지려고 하지 말고 지금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했을 때 일도 즐겁고 그리고 나아가서 결과도 멋진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사장님들 즐겁게 일하실 수 있죠? 즐겁게 일하실 수 있죠? 그러려면 욕심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실에 맞게 내려놓고 그만큼을 원하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사업을 할 때 인상 쓰고 사업을 하라고 해도 웃으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 파트너들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웃음과 격려. 그죠? 웃음과 격려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가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요. 웃지 말라고 해도 웃어요, 안 웃어요? 웃습니다. 왜?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따박 들어올 거 들어오고 또 파트너들도 점점점 무럭무럭 성장해서 점점점 결과가 만들어지니까 행복하고 서로 행복하게 웃으면서 사업할 수 있으니까 네, 지금은 나의 이치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가을의 추수를 위해서 지금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사업가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네,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서현두 그룹장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네, 잘 들으셨죠? 저는 여러분들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정말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열심히 듣는 분들께 선물을 드리잖아요. 누구를 줘야 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됩니다. 그 전에 오늘 화이팅 하신 우리 장주영 아이비오님, 토너가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토너 써보셨나요? 토너 좋던가요? 어떤 게 좋아요? 흡수, 어? 보수. 어, 사실은 이게 생활 습관 주름을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피부 진정 효과와 그 주름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 이거. 네, 드리겠습니다. 장주영 사장님. 네, 축하합니다. 우리 김성한 아이비오 님도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열심히 들어주셨던 분, 오늘은 샴푸 제가 별다른 말을 잘 안 했는데 뉴스를 보고 있는데 뉴스에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머리 탈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걸 바르고 나서 머리가 풍성해졌다.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맥주 효모 그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샴푸. 그런데 지금 시중에 출시되어 있는 샴푸들 중에서 맥주 효모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샴푸가 어떤 건지 아세요? 맞아요. 엔젝타 샴푸예요. 그래서 어, 박경옥 아이비오님, 네, 드릴게요. 고순명 스폰서님 통해서 대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요. 누구 드려야 될까요? 이거 굉장히 난처한데요. 어, 제가 안은미 사장님 생각하면서 올라왔어요. 네, 어, 두 가지를 잘하셨어요. 세 가지. 첫 번째 대답, 두 번째 메모, 세 번째 LED 전광판 들고 막 계속 팔 아프겠다. 괜히 반팔 입고 온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안은미 아이비오님. 네, 네. 사실은 정말 열심히 들어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좀 편파적으로 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우려가 들어요. 근데 뭐 어때? 난데. 네. 다음번에는 네. 아니면 고수명 스폰서님께서 언제 한번 열심히 듣는 사람 한번 선택을 해 주시죠. 어, 어. 편파가 무슨 말인가요? 무슨 편? 자, 어찌되었건 이번 한 주도
같이 좀 많이 호응해 주시고요. 이건 혹시 그 우리 줌데이 세미나 할 때 제품 체험 사례나 또 건강 그 제품 체험 사례 중에서 건강과 그 셀톡스에 관련된 좋은 체험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분들 만약에 영상 찍고 강의하게 되면 제가 좋은 선물 드리겠습니다. 항산화 커피 좋아하세요? 다이어트 커피 좋아하세요? 항산화가 왜 좋죠? 뭐 어찌되었건 그분들이 원하는 항산화를 원하면 항산화 커피를, 다이어트 커피를 원하면 다이어트 커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체험 사례 있으면 각 리더분들께 말씀드려서 저한테 좀 전달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모닝스쿨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